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습니다. 진짜 캐서린이 YL그룹에 나타났답니다. 뭐라고? 당장 약속 잡아.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겠다. 황기찬은 분노로 캐서린을 맞이했습니다. 강세리가 이름까지 꾸며낸 게 사실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삼자대면으로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네 속은 완전히 된장독 엎어진 꼴이 되는 거야. H&K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돈들이 전부 캐서린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L그룹 회장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캐서린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마치 숨겨둔 쌀독에서 쥐가 튀어나온 꼴이잖아. 당신 분명 죽었잖아. 황기찬은 유령이라도 본 듯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강세리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이건 장례식장에서 방금 본 상주가 집 앞에서 택배 들고 서 있는 꼴이잖아. 황기찬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비틀거릴 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황기찬 씨? 그리고 강세리 씨.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짜 캐서린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맞이할 통쾌한 사이다 결말.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속이 확 뚫릴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보약 같은 힘이 됩니다. 말도 안 돼. 강세리가 캐서린이었다니.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도민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빛은 흔들리다 차갑게 식었고 충격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속은 요동쳤습니다. 이게 그냥 페이퍼 컴퍼니 정도였으면 동네 땅 문서 장난쯤으로 넘겼을 거야. 하지만 이번 판은 집안 족보가 통째로 뒤집힌 수준이야. 하지만 H&K 컴퍼니가 실제로 미국에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민준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강세리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회사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이건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를 움켜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야. 더 깊이 파헤쳐야 돼. 마치 김장철의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 다 젖혀보듯이. 며칠 동안 도민준은 캐서린과 H&K 컴퍼니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해외 계좌, 투자 내역, 이사회 기록까지 모조리 뒤져가며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민준 씨 맞으시죠? 제가 요즘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민준은 숨이 턱 막히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목소리 왠지 낯설지가 않아. 네, 알아본 건 사실입니다.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기업 투자를 검토하다 보니 깊이 살펴보게 된 겁니다. 도민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혹여 이 통화 자체가 강세리에 덧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이 목소리 분명 익숙한데 도대체 누구지? 그 시각 YL그룹 회장실은 완전히 뒤집힌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윤비서를 찾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비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지? 그러나 비서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고 책상 위 전화기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사건이 불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의 허망함은 꼭 약속 잡아놨던 택시가 코앞에서 그냥 지나쳐버린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윤비서의 말에 따라 YDB 인터내셔널과의 투자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였던 DH홀딩스의 정호성과 김도윤을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YL그룹은 여전히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새로운 투자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황기찬의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죽은 김도희의 어머니이자 DH홀딩스 정호성의 누나 정윤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꼭 집안 잔치날 돼지고기 삼겹살인 줄 알고 집어든 게 알고 보니 순살 두부였던 것만큼이나 허망했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공포와 함께 그는 자신이 쳐낸 사람들에게 결국 발목이 잡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DH홀딩스와의 계약을 끊어낸 이상 정윤희와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곧 파멸을 향한 올감이었지만 회장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황기찬은 회장실로 돌아와 윤비서를 찾았으나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허탈함은 꼭 버스 정류장에서 손 흔들었는데 기사님이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린 기분과 같았습니다. 그 시각 윤비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두 집 살림이 드러나 아내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거래처에서 받은 뒷돈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자 황급히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미란이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 회장, 설마 당신도 뒷돈 챙긴 건 아니겠죠? 황기찬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런 터무니없는 헛소리는 집어치우시오. 그 순간 그의 억울함은 꼭 식당에서 밥값 다 냈는데 계산 안 했다고 주인한테 불려나간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미란의 눈빛은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윤비서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챙기다 경찰 수사에 걸렸어. 그런데 그 옆에서 늘 붙어있던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 말에 황기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뒷돈에 유혹의 발을 담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황기찬은 밤마다 뒤척이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도민준과 강재인, 정호성, 김도윤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치밀한 복수의 설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황기찬의 어머니 노숙자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은 황기찬이 정윤희의 투자를 무리하게 끌어낼수록 그의 몰락이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도윤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의 뺑소니 사건의 증거입니다.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도민준이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꼭 이발소에서 조금만 다듬어 달라 했는데 삭발 직전까지 밀리는 걸 지켜보는 기분과도 같았습니다. 캐서린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더군. 강재인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강세리가 신분까지 조작했다는 겁니까?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민준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은 꼭 TV에서 로또 당첨 번호 확인하다 마지막 자리에서 빗나간 사람처럼 씁쓸했습니다. 한동안 입을 닫고 있던 도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캐서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사람이야. 며칠 뒤 한국에 들어온다니 그때 직접 확인하게 될 거다. 강재인은 그 말에 눈빛이 번쩍이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도윤과 정호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방 안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여전히 빠져있는 듯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답답함은 꼭 전기밥솥 버튼 눌렀는데 코드를 안 꽂아둔 걸 나중에야 깨달은 순간 같았습니다. 한편 노숙자의 집에서는 황기찬의 격앙된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제 말을 끝내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미간은 깊게 주름져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억눌린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에는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강세리를 다시 집으로 들이라는 어머니 노숙자의 말은 곧 그가 감추려 애쓰던 위험을 덮어두라는 뜻이었고 그것은 황기찬의 가슴을 옥죄는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숙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황기찬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귀찮아, 셀이 그냥 집에 두자. 지호도 있고 그래도 내 아내인데 미워도 내쳐선 안 되지 않겠니? 황기찬의 얼굴은 굳어지고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머니, 강세리 그 여자가 제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아십니까? 학력 위조, 웨딩 사진 거짓말, 이번엔 불륜 기사까지 터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저는 제 명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제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노숙자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아들의 귀에 입을 바짝 가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긴장감은 꼭 김장철에 배추 절여놨는데 소금 빼먹은 걸 뒤늦게 깨달은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귀찮아, 조용히 들어. 강세리, 보통 여자가 아니야. 더 자극하면 무슨 폭로를 터뜨릴지 모른다. 황기찬의 얼굴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리가 대체 뭘 폭로한다는 거죠? 노숙자는 두 손을 덜덜 떨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널 모함하면서 날 협박했어. 내가 김두희 대리를 죽였다고 하더라. 귀찮아, 그건 사실 아니지? 거짓말이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표정은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며 주먹을 움켜쥐었고 어깨까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꼭 식당에서 공기밥 추가하려다 가격이 오른 걸 뒤늦게 알았을 때처럼 허탈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강세리가 태연하게 나타나 기찬 씨, 밥 차려놨어요. 드세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황기찬은 당장 뺨을 올려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간신히 손을 눌러 참았습니다. 이미 어머니에게 김두희 사건을 흘린 강세리. 그건 곧 언제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황기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슬리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한적한 카페. 오후 도민준과 김도윤, 정호성, 강재인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준비하는 결연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앉아있는 몸은 괜히 자꾸 뒤척였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국에서 온 진짜 캐서린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강재인에게 물었습니다. 재인 씨, 캐서린이 정말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일까요? 강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우성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 그의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꼭 밥상 차려놨는데 국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저녁 식탁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때 커피숍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도윤과 정호성은 순간 낯익은 기운을 감지하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얼굴을 보기도 전에 김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여성은 그들 앞에 서더니 선글라스를 벗고 이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도희야. 정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꼭 리모컨 찾다가 결국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을 때처럼 어이가 없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희, 정말 내가 맞는 거냐? 살아있었구나. 김도윤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러자 도희가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삼촌 저예요. 도희.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췄다가 곧 충격과 놀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내 벅찬 기쁨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김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살아있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김도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강규철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미국 이름 캐서린도 회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황기찬의 이중 계약을 알았을 때 강규철 회장님은 절 믿어주셨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자 제 꿈을 물으셨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니 직접 지원해 주셨습니다. 순간 김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반가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뜬 채 침묵했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호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죽은 걸로 알려진 거냐? 김도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날 해치려는 걸 회장님이 알아채셨어요. 사고가 나자 날 죽은 것처럼 꾸며 해외로 보냈고 의료진 덕분에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땐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제 존재가 드러나면 가족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워.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정적은 꼭 TV 드라마 보다가 채널 돌렸는데 리모컨 건전지가 나가버린 것처럼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정호성이 고개를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강세리가 왜 캐서린 행세를 한 거지? 김도윤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은 H&K라는 껍데기 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렸죠. 그런데 만약 진짜 H&K와 진짜 캐서린이 나타난다면 미국에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허점을 되레 이용해 덫을 놓은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도희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 그리고 이제 복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벅찬 긴장감이 모두를 휘감았습니다. 재판의 무게가 단숨에 뒤집히며 황기찬과 강세리를 끝장낼 최후의 카드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은 꼭 은행 가서 통장 찍었는데 예상보다 잔고가 훨씬 많을 때처럼 놀랍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캐서린입니다. 강세리라는 여자가 제 신분을 훔쳐 사용한 겁니다. 순간 황기찬의 손에서 전화기가 덜컥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거래가 허상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당장 회사로 오십시오. 확인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황기찬은 손에 땀이 맺힌 채 강세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당장. 그 다급한 모습은 꼭 집 밖에 나갔는데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게 생각나서 다시 불이 나게 뛰어가는 사람처럼 초조했습니다. 즉시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캐서린이 따로 존재한다면 지금껏 H&K를 통해 빼돌린 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찬 씨, 또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야? 죄가 많은 탓에 도무지 무슨 문제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얘기해, 당장. 황기찬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안을 미친 듯이 서성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캐서린이 진짜로 있다고? 그렇다면 강세리는 도대체 뭐야?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꼭 장독대 뚜껑 열었다가 간장이 아니라 된장이 들어있던 걸 발견한 순간처럼 허탈했습니다. 1시간 후 YL그룹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강세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라는 게 들킨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랬다면 벌써 난리 났을 거야.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기찬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곧 한 사람 더 올 거야. 강세리는 불안에 휩싸였고 목소리마저 흔들렸습니다. 누가 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주셔야죠. 그 순간 회장실 밖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황기찬은 벌떡 일어나 주먹을 꽉 쥐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은 꼭 건강검진 결과 봉투를 열기 직전처럼 손끝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검은색 하이힐이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고 곧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분명 죽었잖아. 그녀는 바로 김도희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차로 들이받아 끝냈다고 믿었던 여자. 황기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며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강세리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려 마치 무너질 듯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꼭 병원 건강검진 끝내고 마음 놓으려던 찰나 의사가 추가 검사 좀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할 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도희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셨나요?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선언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희. 그리고 H&K 컴퍼니의 진짜 대표 캐서린입니다.
환기찬은 힘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캐서린이라고? 김도희는 다리를 꼬고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당신들이 지금껏 거래했다고 믿어온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순간의 충격은 꼭 통장의 잔고 확인하러 갔다가 영원 찍힌 화면을 보는 듯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며 피가 가신 듯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기찬 씨, 이번만큼은 정말 아니야. 내가 진짜 캐서린이라고. 하지만 황기찬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희의 정체가 드러나자 강세리는 의자에 매달리듯 힘겹게 버티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김도희는 차분하게 핸드백을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이 벌여온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황기찬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으려는 순간 김도희가 가볍게 치워버렸습니다.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테니 그때 확인하시죠. 경찰이 온다고? 강세리의 목소리는 부러진 유리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지막 기대조차 완전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도희는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곤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짓밟았던 그 순간처럼 오늘은 제가 당신들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강세리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죽어야 할 건 너였어. 왜 살아있어?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황기찬은 경찰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우리를 속인 거라고. 그의 절규는 회장실을 메웠지만 경찰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 살인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강세리는 수갑이 채워지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난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꼭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패를 잘못 내서 피박 맞은 사람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저 여자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를 속인 건 저 여자예요. 황기찬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형사들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그 순간 김도희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긴 고통의 시간 끝에 찾아온 해방과 안도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이어가는 데 보약 같은 힘이 됩니다.